차 기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는 이번 주 한겨레신문 표지 기사인데요. 박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청년 귀농인들의 어떤 비극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도 읽으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아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 그 간단한 표지 기사 내용부터 좀 요약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표지 이야기 제목 자체가 어느 귀농 청년의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이 경북 의성군이라는 일단 특성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역 소멸 위기 1위의 이제 지역이라고 좀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구가 한 5만 명에서 5만 명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지금 지역 소멸 위기가 큰 곳인데요. 네. 이곳에서 이제 어떤 청년 농부가 귀농을 해서 이제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이 지역 소멸의 희망으로 꼽혔던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구에서 농업고등학교하고 농업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농업에 대해서 잘 아는 상태에서 이제 7년 전에 귀농을 하셔가지고 이제 자두농사, 복숭아 농사 이런 거를 짓던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그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다른 청년들이 그 농사일에 적응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굉장히 선하신 분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월 초에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고 이제 뇌사 상태를 거쳐서 이제 장기 손상으로 3월 초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면 이제 이분이 유서가 이제 SNS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활동했던 이제 청년회가 있는데 그 청년회장분이 노동 착취를 많이 했고 농촌의 여러 부조리한 이들을 지시하면서 괴롭게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물론 반박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농촌에서 겪게 되는 고충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이제 파악해보는 기사입니다. 일단 귀농 귀촌 인구가 청년들이 지금 한 해 통계로 잡히는 게 2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20만 명이요? 그 부분 그래요? 굉장한 숫자네요. 굉장히 진짜. 많네요, 생각보다. 물론 근데 그 통계가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주거 비용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농촌으로 이주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포함한 거긴 합니다. 도시로 출퇴근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귀농 귀촌으로 여겨지는군요. 그 중에서도 좀 20만 명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나이대가 어디 정도입니까? 그래도 한 이제 2030이고 이제 30대가 좀 조금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돼요. 20대도 근데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당히 그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그 영화 리틀 포리스트라는 영화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 우리도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 같은 걸 해봤는데 실상은 굉장히 혹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청년들이 농촌에 갔을 때 가장 어렵게 느낀 부분, 힘들어하는 부분 그런 건 어떤 거였을까요? 리틀 포레스트 그 영화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이제 농촌의 전원의 삶 이런 것도 되게 좋아 보였는데 일단 이제 만나서 취재해본 결과에 따르면 이제 농가 소득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텃세들이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었어요. 일단 농가 소득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요. 이제 귀농 5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고 봐야죠. 그럴 때 이제 연평균 가구 소득, 그러니까 1인 소득이 아니라요. 가구 소득이 3,200만 원 정도라서 이게 도시에 비해서는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요. 5년이나 지났는데. 도시 평균 지금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 평균은 1.2천은 되지 않나요? 1.5배 정도. 1.5배밖에 안 되나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소규모 농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농업 구조가 이제 대규모 스마트팜으로 농사를 해야 그나마 이제 그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이득이 나는 그런 구조인데요. 사실 스마트팜 설비를 갖춰도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청년을 취재하다 보니까 투자금 5억 원을 정부 지원 포함해서 5억 원을 들여서 딸기 농사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경우에도 이제 융자금이 결국 많다 보니까 1년 농사에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남고 거기에서 다시 융자 비용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힘든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텃세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귀농 청년들 중에 3명 중에 1명이 텃세로 힘들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텃세뿐만 아니라 이제 유통망 확보나 이제 생업을 이어가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텃세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외지인
입장에서는 그 갑자기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농사를 짓던 사람들하고 일정 부분 경쟁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경계를 하는 시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농촌은 아시겠지만 고령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청년들이 갔을 때 좀 어렵다고 말씀 주신 거는 막 여성한테 막 이제 술 담배를 왜 하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 주시고 막 그런 부분도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사실 제 친한 친구가 지금 이제 귀촌을 해서 남해에서 살고 있는데 심지어 남해야? 네, 남해로 갔습니다. 거기서 먼 곳으로 갔네요. 보통은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월세를 내고 사는데 그게 텃세가 꼭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것처럼 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면 예를 들면 그 친구는 이제 양봉 같은 걸 하는데 뭔가 이렇게 되게 조그만한 뭐 기구 하나를 구하려고 해도 거기서 이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빌려 써야 되는 빌려 쓰고 아니면 그걸 살려고 해도 이렇게 좀 아름아름을 통해서 사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걸 하려면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무조건 그 이장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좋은 인상을 받고 여기가 시작 단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거치지 않으면 기본적인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장님한테 진짜 잘 보여야 되는 거군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기사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 있던데 자영업장을 열었는데 이장님한테 인사를 안 했을 때는 손님이 안 오다가 인사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 이장들이 보내준 손님들. 그러니까 풀렸군요. 뭔가 족쇄가. 저는 그 텃세 이야기에서 궁금한 게 기사에도 이제 청년회 조직 이런 게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흔히 이제 청년회라고 하면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했을 때 거기 아무래도 오래 사신 분들보다는 좀 더 텃세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경계가 낮은 조직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기사에 언급된 청년회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사실 이제 특정 그 청년회 전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각 지역마다 다르긴 할 텐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 지역의 청년회를 구성하는 분들은 진짜 핵심으로 구성하는 분들은 이제 원래부터 그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경제력도 좀 갖추고 있고 이제 농사나 축산업 크게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의 뭐 자제분들이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귀촌해서 오신 청년들은 이제 거기에선 좀 이제 주변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아니 사실 갑질 논란이 있고 하면 좀 거리를 둬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유통이나 어떤 기본적인 저기 자체가 지금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첫 초반에는 비료 하나 빌려 쓰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분도 궁금한데 그 귀촌 사기? 요즘은 사실 이 SNS에 엄청 화제됐었잖아요. 예쁜 자연 보러 내려갔다가 흑화한 유튜버 뭐 이런 거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 귀촌 사기 따로 다뤄주신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여러 이제 유튜브나 다큐 같은 걸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튜버 분들이 다루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귀농 사기가 얼마나 많으면 그 농림부에서 따로 홍보 책자 같이 만들어가지고 보이스피싱 예방 책자처럼 종류별로 사례를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 소개해드리면 이제 귀촌 과정에서 기획부동산성이죠. 이제 땅이나 이제 이런 거를 부동산 이런 게 이제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막상 사보면 이제 쓸모 없는 땅이고 내가 원하는 취지에 맞지도 않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에 따라서 이제 뭐 영농조합을 같이 만들어서 투자를 하자, 혹은 뭐 묘목이 있는데 그 묘목을 키우면 뭐 이렇게 벌 수 있다 투자, 아니면 종목견, 뭐 곤충 이런 거를 분양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도시에 살던 분들은 이제 농촌 사정에 밝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사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만약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그 사기 뭐 그런 사기 저기 도시에도 있고 자기가 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기사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 이렇게 처음에 귀농귀촌을 한 청년들에게 지자체 공무원이 이렇게 그 사기를 친 사람을 주선해줬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공무원도 아마 알고 주선하진 않았을 텐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농업 컨설턴트, 이제 귀촌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공식적인 어떤 인증이나 이런 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다 보면 이제 이분이 그냥 잘 아실 거다 정도로 소개를 해주다 보면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막 컨설팅을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잘 아는 정도라서 이분의 어떤 신뢰성 이런 건 담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정보는 비대칭하니까 그렇죠. 그 유혹에 그렇죠. 직면하겠어요. 아마도 이제 그 농촌으로 가는 청년들이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농촌이 좀 더 여유가 있고 사람들한테 기대하겠죠. 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막연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노린 사기꾼들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게 그런 이제 기사를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귀농귀촌을 모집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그 이후에 관리는 좀 부재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사에도 보면 그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는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 유입인구만 집계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과만 지금 측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농촌 지원 정책을 다 뽑아보면 막 전체 1년에 청년 농촌 지역에 막 1조 원도 넘게 들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전문가분들도 말씀 들어보면 청년들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냥 도구화되고 있는 거죠. 도구로 생각을 하는 면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약간 학생 다루듯이 이제 몇 명이 유입됐다.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단체장 성과가 되는 거죠. 근데 단체장들은 사실 선거로 인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장이 가고 난 뒤에는 그 청년이 그 자리에 계속 정착해서 잘 지내는지 그런 거를 아무도 챙겨보는 사람이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인상적이었는데 농촌으로 가는 게 이민 가는 거랑 거의 진배 없다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의 이민만큼이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얼마나 아느냐라고 생각하면 거의 저도 이제 느낀 거는 이게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그냥 국내와 국외의 차이만큼 크게 느껴졌거든요. 거기다 고있는데 심지어 거기 출신이었던 거잖아요. 나름 어릴 때 살았던 동네인데도 정확히는 이제 출신은 아니고 이제 외가가 그쪽에 계셔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연고가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그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아예 출신이 이제 그쪽이 아니면 거기에서 약간 또 꽤 적응을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 그래서 이 기사의 이 제목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농촌으로 일단 오세요. 아님 말고. 이 제목이 저 정말 적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멀리서 보면 이제 이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고 그러니까 청년이 오기만 하면 너무 환영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와서 정착을 어떻게 하는지 뭐 텃세가 있는지 또 사실 농가 소득을 지속적으로 벌고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좀 관심 받기라는 거잖아요. 지자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 거주민하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좀 이렇게 더 텃세를 유발하게 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은 적은데. 일단 뭐 군단이나 사실 뭐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시겠지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정된 예산인데 이거를 이제 청년이 유입되는 것 그렇다고 청년이 엄청나게 막 군 단위에 막 한 번에 막 몇천 명씩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 기여하고 이런 것도 아니죠. 이제 그런데 초반에는. 이제 이 청년이 그리고 잘 오래 안 있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예산을 나눠서 그쪽으로 간다는 게 원래 있던 거주민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텃세를 유발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나는 평생 여기서 농사 지었는데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았는데 오직 청년이라는 이유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새롭게 이제 농어촌공사가 바꿔서 이제 임대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청년농이 가장 최우선 순위로 임대를 해주거든요. 임차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임대를 받아서 계속 농사를 이곳에서 짓고 있었는데 청년이 여기 내 땅에다 지원을 하면 청년이 가져가는구나. 이제 이곳을 임대받고 자기는 이제 다른 곳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좀 중첩되어서
이제 갈등이 유발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청년 지원 정책은 있는데 중년 농민에 대한 지원 정책은 없는 거군요. 이어지지가 않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약간 단발성 유치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연령을 이유로 그렇죠. 상존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분들 경우에는 청년을 유입시키되 청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마을에 없던 편의시설이 뭐 생긴다든가 그런 이제 공공선으로 가는 그런 방향을 채택을 해야지 서로 이제 그렇죠. 한정된 걸로 경쟁하는 구도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년들이 그러니까 귀농귀촌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이제 농사를 지어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분들 중에 어느 정도나 정착을 하고 그 농촌 농사에 이렇게 남게 됩니까? 이제 저희가 취재한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한 2-3명은 일단 떠난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구자분들 경우에는 많게는 절반 이상 떠난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걸 역귀농이라고 한다고요? 역귀농, 역귀촌인데요. 이게 이제 농촌에 있지 않다가 이제 농촌을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도시로 가는 분들이 이제 역귀농, 역귀촌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도시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농촌이나 뭐 그런 곳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농촌에 가는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까? 도시로 많이 가시긴 하고요. 많은 분들은 도시로 돌아가는군요. 지금도 이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요즘 보통 유튜브로 좀 정보도 많이 구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정보를 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농촌이라는 거 이민을 간다. 그러니까 이민을 간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이제 어느 정도 각오를 하시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지역에 가서 어떤 업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잘 되는지 그런 걸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주거, 의료, 교육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시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데 그 다른 현실은 인정하면서 그럼 지금 내 상태랑 맞는지 그런 것도 많이 따져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성격과 맞을 건지 이제 농촌에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좋지만 힐링이 되고 좋지만 이게 도시에서만 꼭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까 언급드린 사기에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사실은 정부에서 조금 더 감독을 해주면 사실 개인이 눈탱이 안 맞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보의 한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자두농사를 짓던 이제 한 청년의 비극적 이야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청년을 많이 부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귀농귀촌 청년을 모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뭐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그 정착을 어떻게 도와줄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지금 귀농귀촌을 유도하면 안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좀 안타까운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나 지자체가 그런 면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사에도 있지만 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실화하게 됐다는 좀 청년 이야기가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한겨레 21일 참고해 주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의 20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음 주에 어떤 기사들이 준비되고 있죠? 일 기자 어떤 기사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총선이 다음 주로 다가왔기 때문에 총선의 관전 포인트, 과연 이번 총선에서 누가 이길지, 얼마나 이길지, 그리고 뭐 이제 작은 정당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성과를 낼지 뭐 그런 걸 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관전 포인트 하나만 소개를 해주세요. 다음 총선에서는 그 많은 그 득표를 한 쪽이 이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사를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기자 어떤 기사 준비하고 계시죠? 3기자는 4기자와 및 다른 분들과 함께 세월 기획을 좀 몇 주간 했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 표지기사 끝나고 또 올라가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한숨만큼 좋은 기사 나올 거라고 믿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만요. 우주 최강의 시사주간지 세상을 바라보는 든든한 벗 한겨레 21을 만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겨레 21 정기 구독인데요. 교양, 시사로
꽉 채워져 있는 한겨레 21을 원하는 장소에서 가장 편하게,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1566-9595로 전화 주시거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이나 질문 제보 등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 댓글이나 화면 아래 메일 주소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자리를 바꿔서 진행을 해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쭉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만 하는 거고요. 다음 주엔 다시 일 기자가. 네. 예,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나오는 한겨레 21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1, 네. 2, 3, 4. 사기자와 사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